자, 우리 별명왕 이제 윤두환 씨가 됐어 이제. 아, 무속열 다음에 이제 윤두환이 됐는데 아니야 너무 화가 나 이 사람은 진짜. 나 아니 진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경북 지역에 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윤두환한테는 사과가 없어. 얘는 사과를 몰라. 사과하면 뭔가 자기가 뭐 엄청나게 잘못한 건 줄 알아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사과 알러지가 있나? 사과? 문화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부담 없이 아재 개그를 칠 수가 있네요. 네. 사과를 먹으면 알러지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사과 알러지가 있지 않나 아무튼 생각이 드는데 전날에 이제 전두환 관련해 가지고 5.18하고 저거 뭐 쿠데타 빼면은 뭐 정치 잘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고 해도 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뭐 호남 사람들한테 나중에 가겠다고 대통령 후보 되면 제발 와라. 돌 장전하고 기다릴게. 옛날에 황교안 네. 황교안이 도망치던 그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근데 네. 이제 그 일단 이 사안의 중요성은 홍준표하고 유승열이도 지금 그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었잖아요. 유승민. 네. 네. 그리고 유승민과 홍준표도 이게 역사의식에 큰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할 만큼 사실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한국일보 기사에도 보면은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쿠데타 그리고 광주 시민 학살과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유승민이 정답했어요. 그걸 안 했으면 정권을 어떻게 잡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탄생한 정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면 안 된다고 대구 출신인 유승민이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네. 윤두열은 거기에 대해서 윤두환. 윤두열 네. 윤두환은 거기에 네. 대해서 내가 얘기한 거는 밑에 사람 잘했단 얘기다. 밑에 사람 잘 썼단 얘기 아니냐. 그렇죠. 왜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갖고 시비를 거냐라고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전두환을 들여먹는 게 아니라 누가 잘 쓴 다른 무슨 기업이나 뭐 그런 걸 썼어야지. 이거 전두환을 들어버리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게 없어. 전두환이 그거를 잘못했고 내가 그거를 좋게 표현한 거는 어폐가 있었고 독재는 했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권한을 준 거 난 그걸 칭찬하려고 그랬다. 나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그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안철수야. 근데 그 사람이 당을 4개를 뽀개 먹었다고. 아이고,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대. 네, 그러면서 뭐 국가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민생을 챙기려면 국가 지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때 좋은 일자리가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전두환 시절에. 네. 사실은 이제 전두환 시절은 저도 고등학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주 전두환 시대 교련에 아주 학을 띄어가지고요. 네. 그 당시에 학교에서 이 교련 공식적인 수업만 4시간 했어요. 4시간을. 교련을? 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말하자면 군사식으로 그 사열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전체 사열을 했어요. 전 학생 사열. 뭐 해요? 사연하면? 그냥 군대랑 똑같이 하는 거야. 총검술 막 하나? 아니 총검 들고 교련복 입고 전 학생들 딱 서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기수단 걸어가면서 받들어 총 이걸 한다니까 고등학생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4시간씩 연습을 해서 플라스틱 총을 들고. 야, 진짜 그래서 미쳤네, 진짜. 나 이러다 전쟁 나가는 거 아닐까? 그 생각도 했다니까. 와, 세상에. 아무튼 이 또 한국일보에서 뭐라고 하냐? 양당제 기반으로 하는 한국식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시스템 통치가 가능한지 그거부터 논란이다. 정책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 전문가를 감식해서 인선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어. 내 놈 다 모르거든. 거기다. 거기 있는 애들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살생 공포 통치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한 인천대도 교수가 뭐라고 했냐. 전두환 정권은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게 권한을 나눠줬다. 민주적인 리더가 개개인의 능력을 보고 자리를 배분하는 현재 통치 시스템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을 걔가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의 마음은 그렇죠. 그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다는 거야. 아, 수혜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는 받았겠지. 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 국제파 두목 말고요. 네. 저기 국진파 두목 이준석이도 명백한 실언이다, 사고 표명 있어야 된다라고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막 그전에 뭐 호남 민심 잡으려고 김종인 저기 뭐죠? 김종인 할아버지도 광주 내려가서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잖아요. 아니 얘도 불과 한 달 전에 가서 그 5.18 묘역 가서 이거 했잖아. 이거 죽창가 작사가 묘비를 부둥켜 안고 그거를 대가리로 박아서 깰라 그랬던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여튼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그렇죠. 당 내부에서 이거 숙청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끈질기게 끌려 올라온다. 그리고 그거 지금의 지지율을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고 하면은 국진당 자체의 지지도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맺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패착 중에 최악의 패착이라고 그리고 오늘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거 한국일보 아까 그 기사에는 뭐라고 써놨냐? 아예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 반복되는 남 탓이 있고 그래서 정치인으로 부적절하다. 사과에 인색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을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당 해체, 실언이 있을 때마다 논란을 빚을 때마다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민 앞에 몸을 낮추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한국일보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빼고는 전부 다 국민일보도 있어. 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국민일보도 비판한 네. 기사는 있어요. 어찌 됐거나 네. 윤석열을 끝까지 빨 것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달 말 안에 정리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계속해 갖고 관련된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맞아. 제가 이거 기사를 안 썼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11월에 해도 이거 잠깐만요. 이거 찾아볼게요. 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11월 5일이 이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날입니다. 근데 11월 5일에 목맬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등짜리가. 이게 뭐지? 경선 끝나면 늘 얘기하잖아. 자, 이제 지역 경선 끝났고요. 좀 더 확대 경선 하겠습니다. 네, 범여권 경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끝도 없이 대표를 뽑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지. 사전 고지 받았네. 아니면은 뭐 윤석열이 그 전에 끌려 내려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끌려 내려와서 지금까지 있는 경선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윤석열 빼고 외부 사람도 보태가지고 16강부터 다시 하자.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네. 패자 부활전도 웬만큼 해야지. 근데 불복 의미는 아니래요, 자기는 또. 그러니까 자기가 불복한다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판이 이게 나가리가 된다는 거지. 우리 경선은요, 사실 11월 5일 되면 나가리 되게 돼 있어요. 와, 이거 약간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어디서 뭔가 찌라시를 주워 듣는다니까. 듣던지 아니 아니면, 윤석열은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 그 얘기 할 때부터 갑자기 처음에 그랬지. 그때부터 얘가 어디서 좀 찌라시를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지가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입이 간질간질해갖고 못 참은 거야. 그 전에도 나한테 무릎 꿇 거라 했잖아요. 원희룡이 그 전에도 그렇지. 한참 전에도 원희룡이 윤석열한테 내 앞에서 무릎 꿇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약간 매치가 되면서 이게 목맬 필요가 없다고? 경선 후보가 끝나는데 여기 선정이 되는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그래 오늘 뉴스공장 보니까 그 윤희석 대변인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캠프에 자기는 뭔지 알겠는데 말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뭔 또 개소리야 이거는. 뭐 윤석열이 만일에 이번 경선에서 지게 되면 네. 대선 불복 그 후보 불복을 하고 뭔가 그 다음 이슈를 칠 것이고 그럴 예정이라고 치면 게 이기면 그냥 가는데 지면 깽판 치겠다는 거잖아. 그 깽판을 치는 걸 원희룡이 알고 있다는 거는 원희룡이 같이 치기로 했네. 근데 불복은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는 불복 아니면 뭐 탈당인 거지 뭐. 네. 아무튼 오세훈이 나오나? 좋은 모양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막 대장동 들고 막 쇼하는데. 아니 무슨 놈의 축구가 전후반 90분 했으면 연장전 한 10분이나 15분 하고 말아야지. 이거를 또다시 90분, 120분을 연장전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되겠냐고 지금. 아주 니네들 쇼에 사람들이 지쳐요. 지금 국진당 지지자들의 입장은 야 아무나 괜찮으니까 그냥 나와. 어차피 찍을 생각도 없으니까. 왜 니들끼리 거기서 쇼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 당에 가졌던 기대감을 다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윤석열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한 단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감 표명을 했다. 윤석열이 전두환판에 대해서. 그까지만 나왔네요. 유감 표명이 구체적으로 뭔 얘기고 어느 만큼 했는지 모르는데 공식적으로 아니 사과해야지 이거는. 사과를 해야지. 이건 사과해야지. 아니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도 비록 뭐 하던 일이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었지만 잘못됐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윤석열 징계가 실패했을 때도 사과하셨고 추미애 장관 그만두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돼서 사과한 게 아니야. 그와 같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한 걸 사과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고 끝나는 정도에서 하면 그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게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대검 중수부가 이재명 지사도 지적했고 저희들도 지적했던 대장동 PF 대출 관련한 내용들을 추가로 지금 내놨습니다. 네, 보니까 대검 중수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느려. 빨리 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걸 빨리 꺼내버리면 확 식을 거거든. 너무나 명명백백해서. 그래서 이 의혹을 길게 끌고 갖고 가는 거야. 대장동이 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장동을 길게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한테 뭔가 오명을 씌우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최대한 길게 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검찰은 이걸 질질 끌고 있는 거고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서갖고 이재명한테 상처를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카타칼 긁고 다 덤비는데 이 탱크 타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오면 오는 대로 족족 KO로 보내버리니까 이게 지금 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끌고 가기가 불안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 경향신문 단독인데요. 2011년에 이 대장동 사업에 1,100억 원대 이제 대출했잖아요. 대출을 알선한 A 씨가 10억 원대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빵에 들어갔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문제를 안 삼았다. 안 삼았어요. 그게 여기에 대검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도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2011년에 그 당시에는
공영 개발을 하기로 주택공사가 이미 LH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이 공사를 부결시킬 줄 알고 그 로비를 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그와 관련해서 예정 부지를 3분의 1 정도를 이 저축은행 대출을 통해서 사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시 그 자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땅값이 50만 원도 안 하는 지역들이었는데 그거를 3배, 5배 가격인 15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거기에 있는 계획 부지 60만 제곱미터 중에 3분의 1, 20만 제곱미터. 약 평수로 따지게 되면 한 7천 평 이상을 사들인 거예요. 7만 평이네요. 7만 평인가? 7만 평 이상을 사들였어. 근데 그거를 부산저축은행하고 연결돼 있는 저축은행에서 그거를 그린벨트를 잡아갖고 1,100억을 대출을 해준 거야. 네. 그러니까 당시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줘버린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부정대출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대출을 알선해준 사람이 있어요. A씨. 그게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10억을 먹었어. 10억 3천만 원의 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1% 받은 거죠. 네. 1,000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어. 이 불법 그 대출 알선으로 해갖고 물론 저축은행도 수사를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업자들도 저축은행과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박영수를 변호사로 쓰면서 그 당시는 특검이 아닙니다. 변호사로 쓰면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수원지검 특수부가 요거를 수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A 씨가 그때 구속 기소돼가지고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사를 해가지고 A 씨가 법원에 징역을 들어갔는데 그 전에 했던 윤석열은 이걸 수사를 하면서도 이 A 씨를 봐줬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또 A 씨가 잡혀 들어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요 시기 때 2015년 때는 자, 그 이전에 작업을 진행했던 원래 그 개발업자가 이 사람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 대출을 받은 업자 있고 중간 보록했고 저축은행이 있는데 이 셋이 다 안 다쳤어. 근데 이때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존에 이 사업을 했던 1,100 대출을 일으켰던 원래 사장이었던 이 씨를 구속시켰단 말이야. 그 구속 과정에서 브로커하고 같이 낚여가지고 한꺼번에 잡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법이 2번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판단을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그 전에 수사를 하던 주임 검사가 대검 중수 이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A 씨를 봐준. 근데 그때 변호사가 또 박영수.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영수한테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아무튼 돈도 이런 많이 줬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주요 인물들을 다 꺼내줬잖아. 징역 들어갈 거를 아예 안 살리는 이런 거는 되게 돈을 많이. 근데 이런 것도 좀 웃기다. 돈 주면 이렇게 또 풀려나나? 아니 뭐 그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 자기가 있을 때 수사팀만 130명이었대. 네. 조국 장관 터는 규모로 턴 거야. 그래서 3,300명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10억을 받은 놈을 봐준 거야 그 당시에 네. 불법 브로커를.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측이 사건 본류와 관련 없는 참고인들의 개별 범죄를 기소하기는 불가능했다. 어떻게 불가능해? 이게 얘를 어떻게 빼줌으로 인해서 그 1,100억 대출을 신청해서 받아낸 놈도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수원지검 특수부는 왜 이 사람을 징역을 때렸을까요? 확정이 됐을까요? 이 사람이 윤석열이 봐준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때렸을 때는 그 원사장을 끌어내리고 화천대유 김만배가 이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사하고 법리적인 결과가. 아이고.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예.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안면부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못하고 예,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자, 이런 와중에 이게 단독이라고 해야 돼? 세계일보 단독은 아니고 예. 세계일보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희룡이한테 캠프 소속 임명장을 줬대요. 네, 네. 이게 원희룡 이게 실수인가요? 아니면 팩트가 드러나는 건가요? 너무 웃긴 게 이 페이스북에 올렸대요. 이게 뭔가요? 하면서 휴대전화 이미지를 게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임명장 발행 안내 원희룡님께 발행된 윤석열 국민캠프 임명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발행인 윤석열 국민캠프 내용 윤석열 국민캠프 임명장 이렇게 해가지고 원희룡 후보를 자기 캠프 캠프에 소속으로, 임명하는 문자를 소속으로 보냈어. 이게 사실은 이게 뭐야? 11월 5일 이후에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갖고 한 15일 정도 땡겨 나갔네 이게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 원희룡도 이거 뭔가요? 하면서 원희룡님은 어리둥절해요까지 이렇게 올려놨다가 뭐지? 이러니까 지워버렸어. 이걸 지워버렸어요. 어차피 보름 후에 받을 거 땡겨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원희룡 씨. 너무 네. 웃기다. 요즘 티나 당신 좀. 네. 윤 청장 캠프 측은 캠프 임명장을 뭐 잘못 보냈다. 사과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웃깁니다, 이거. 자, 여기에 이제 곽상도 관련한 녹취록이 하나 또 충격적인 게 나왔죠. 요것도 이제 검찰이 저기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건데 곽상도 아들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 기자하고 유동규 전 사장? 전 본부장. 전 본부장. 사장이 아니라고 계획만 했다고. 아니 하도 사장거리니까 내가 사장이 돼버렸네. 아무튼 그 둘이 이야기한 그 녹취가 있어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녹음 파일에 김만배 전 기자가 뭐라고 했냐?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다. 정확하네. 네, 정영학 회계사에도 이미 말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 딸은 고문이니까 안 되고 곽상도도 그렇고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 전 본부장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곽상도는 현직이니까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김 씨가 아니 그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을 주냐라고 그랬더니 유 본부장이 아들한테 주는 거 왜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이거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곽 의원 아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라고 얘기를. 그래서 이제 검찰의 기소장에 보면 이 750억이라는 돈을 내가 보기에 이제 여기 600억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750억이라는 돈을 유동규한테 먼저 줬고 유동규가 이걸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쪽으로 검찰이 지금 기소를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게 유동규한테 넘어왔다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동규는 그냥 거기서 상담만 해준 거예요. 근데 나는 희한한 게 김만배하고 유동규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돈을 나누는 관계에 있어서 유동규한테 물어봤냐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고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개발공사 사장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본부장 하다가 임시로 대행하다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분양이 끝난 다음에 김만배랑 엮인 거기 때문에 퇴직 이후고 경기도지사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장 퇴직한 이후고 그거하고 연관된 것도 아무런 성남시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유동규는.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 성남시한테 피해를 줬다, 영향을 끼쳤다라고는 피해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뇌물 750억을 유동규가 줬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성남시가 1,000억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거야. 아니 뇌물을 지들끼리 나눠봤는데 50억 키로끼리 뇌물을 나눠받았는데 왜 그 피해가 성남시에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 그 말이 되게 만들면 되지. 어떻게? 검찰의 논리로 이거를 뺏어서 성남시에 환수를 해주는 게 정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검찰은. 그럼 뺏어와. 고맙다고 할게. 그러니까 성남시가 미리 몰라서 미안해. 근데 일단 이게 잘못된 거면 곽상도 아들한테 간 5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그 저기 나눠준 그 300억 클럽에 가기로 한 그 돈 검찰 네가 찾아서 갖다 줘. 그렇죠. 이미 성남시는 확정 이익을 통해 갖고 그만한 금액을 받아내긴 상태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뇌물이 주고받은 거는 지네들끼리 헤쳐먹은 돈들 그 헤쳐먹은 돈들을 정산 쳐갖고 4천억을 몰빵으로 전부 다 화천대에 몰아준 거야 하나은행이. 돈은 지들이 다 대주고 모든 이익금을 전부 다 화천대유에다 줘버렸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동규하고 어떻게든 성남시하고 엮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의 시차가 나는 일이라 엮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뭐 녹취 록이 아니고 이건 아예 녹취 파일입니다. 음성 파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김만배가 그래요. 농담한 거래. 의미 없이 우리끼리 주고받은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은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을 주냐? 그래놓고 나중에 걔가 한 일을 생각하면요 50억도 안 아까워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무슨 일을 했길래 진짜. 뭘 하면 50억을 주? 아이, 아무튼 400억을 땡겨오면 50억을 준다고 내가 늘 얘기하지 않니?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곽상도니까. 그렇지. 네. 아무튼 뭐 이마만큼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안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 국짐하고 윤석열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지난 2주간 국짐과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왜 올라가지? 올라갔더라고 또. 대려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과연 이 여론조사를 도대체 나는 믿을 알 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가 자, 이제 없네. 그 윤두한 발언 나왔으니까 네. 자, 지금 한번 또 조사를 해봅시다. 그럼 호남 지역에서 윤두한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 이런 지지율이 나와야죠. 아 이거는 진짜. 아이고, 네. 자, 아니 나 진짜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국가를 대표하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해외에서 만약에 진짜 이런 거를 막 대서특필하면 진짜 훨씬 더 부끄럽고 우리 나가 있는 교민들 진짜 부끄럽겠다 나 이 생각이 네. 들어요.
독재자를 이렇게 차징을 하다니. 에휴. 아, 그동안 우리가 그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해갖고 쌓아왔던 그 모든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 위상이라든지 민주화의 본산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윤두환 하나 때문에 지금 네,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두환이 법 얼마나 좋았까. 치매 걸려서 모를 걸? 걸린 사람이 그렇게 골프를 쳐요? 그건 몸이 기억하는 거니까 에이. 죽지 않기 위해서 칠 수도 있는 거지.